네, 서 변호사님, 지금 조국 전 법무장관이 뭐 자서전격인 조국의 시간이라는 이런 책을 6월 1일부터 이렇게 시중에 판매에 들어갔는데요. 이전부터 이 홍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책이 엄청나게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초판 1만 5천 부 뭐 이렇게 예약이 됐고 뭐 4만 부 추가 이렇게 인쇄에 들어갔다는데 아마 조국이 이 책으로 돈도 좀 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정치권에서 조국의 시간이라는 이 책을 놓고 공방이 세게 벌어지고 있어요.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대권 주자랄까요? 이낙연, 정세균, 또 이광재 의원, 이 사람도 최근에 대권 도전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조비어천가, 조국 찬가를 불러대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한마디로 이제 그 대깨문하고 똑같은 게 그 대깨조입니다. 대가리가 이제 깨져도 조국, 대깨조들도 뭐 대깨문하고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내 경선에 본선에서야 이제 그 조국이 팔면 이게 본선에서는 표 떨어집니다. 그러게 당내 예선이 있잖아요. 예선에서는 이제 그 대깨조들의 표가 필요한 거예요. 이재명하고 이게 힘겹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낙연이든 정세균이든 또는 이제 그 추미애든 이광재든 대깨조들의 표 때문에 저는 조비어천가를 부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다. 지금 검찰 수사 이후 유배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그 글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정세균 전 총리는 발가벗겨지고 상처 입은 가족의 피로 쓴 책, 이런 서문을 보고 자식을 둔 아버지, 아내를 둔 남편으로서도 정말 이건 아픈 게 아니다, 가슴이 아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이것은 조국의 시간은 조국의 개인사가 아니라 촛불 개혁사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또 좀 역성을 들고 나왔네요. 특히 추미애는 지난 4.7 재보선 이후 우울증을 앓았다. 이렇게 또 고백을 했어요. 갑자기 이제 그 세 명이 일단 이낙연부터 이제 보면요. 이낙연은 이제 그 메시지가 좀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지율이 안 뜨는 것 같아요. 요 말 전에는 이제 그 뭐 제도의 문제를 하면서 실제 그 조국이 그 자녀들이 아빠 이제 찬스 쓴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약간 이게 우회적으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깨조들이 막 이게 이낙연을 또 비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뭐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좀 메시지가 이게 오락가락하는 이게 이낙연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 정세균도 이게 그 뭐라냐면 이게 뭐 조국의 시간은 역사의 고갯길이다. 역사의 고갯길. 그래서 이제 그 서초동에 우리 그 촛불, 그다음에 광화문의 태극기 이 두 개가 이제 교차하는 이런 역사의 고갯길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법의 이름으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정세균이가 법의 이름으로 진실이 밝혀지려면 조국이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야 되죠. 그러니까. 근데 조국이가 재판하면서 이게 정의신문할 때 300번을 정언 거부한 적이 있어요. 묵비권 행사하고 있잖아요. 묵비권을 이게 형사법 똑같은 질문을 그래서. 300번, 300번을 이게 부인한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재판을 우롱하고 법정에서는 묵비권 해가지고 이게 300번 하면서 그럼 이게 밖에서 지지청한데 진실을 밝힌다. 그럼 이게 판사가 어떻게 보겠어요? 법의 이름으로 진실을 밝혀야 되잖아. 근데 조국이는 법원에서는 묵비권을 하고 그럼 이게 정치적으로 자기 지지청 앞에 책으로 일방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이게 과연 전 국민이 납득하는 진실이냐? 이게 저는 정세균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저는 추미애가 제일 문제죠. 예. 뭐 조국 개인 문제가 아니고 뭐 촛불 그 시민들 있잖아. 예. 촛불 혁명의 뭐 연장선에서 개혁사다 이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그랬죠. 아니 촛불 시위할 때 옛날에 제가 여기 촛불 들고 나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방송할 때 촛불 집회는 보잖아. 거기에 그 검찰권 수사를 완전히 박탈해라. 검수완박해라. 이런 게 구호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냥 뭐 최서원 씨, 최순실이 체포해라, 박근혜 퇴진해라 이건 제가 들어봤어. 근데 촛불 집회할 때 어떤 사람이 이게 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시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수완박 이거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촛불 시위할 때 야 저쪽만 잡아였고 이쪽은 이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마라. 이런 게 공정 이게 맞습니까? 따라서 저는 촛불 시위를 이게 그 추미애가 마음대로 갖다 붙여 가지고 마치 이게 뭐 검찰 개혁이 촛불 시민의 여망인 것처럼 이렇게 저는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 촛불 시위할 때 종편 패널로 여러 방송에 출연하면서 당연히 또 광화문 광장을 지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슨 검찰개혁 얘기 이런 것은 나온 적이 없고 다만 검찰이 왜 제대로 그 당시 그런 최순실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정보가 검찰이 없었느냐, 왜 덮었느냐,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 한다, 그런 인식들이 거기에 발현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 조국도 왜 이걸 촛불 시민들에게 바친다고 하냐고요. 촛불 시민이라는 게 무슨 검찰 개혁하라고 나온 시민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의 촛불 시민들은 대다수 국민들이 그런 권력의 농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최순실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벌였던 거기에 대한 항의로 나온 사람들인데 이 촛불로 하면은 자기들이 전부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조국도 거기에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초미세먼지 털이식 수사를 했다. 먼지털이도 아니고 요 근래 유행하는 대로 초미세먼지 수사털이를 했다는 거고 설사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이건 권력비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는 지금 공소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반박을 할 여지가 지금 뭐 그런 거리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워낙 검찰이 수사를 철저히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소사실은 인정을 하고 그거에 가서는 법정에서는 안 되니까 이제 책으로 내가지고 국민들을 좀 뭐 기망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국민들을 속인달까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 말은요, 자기가 이제 그 검찰 개혁을 하려 했더니 윤석열이가 이제 그 자기를 갖다가 완전 초미세먼지식으로 보복 수사했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이랬잖아요. 이것도 이게 제가 두 가지로 반박하면요, 하면 첫째는 이제 그 조국이는 오히려 특수부를 늘렸어요. 그렇죠. 조국은 이게 그 죽은 권력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잡으려고요 특수부를 4개로 늘려가지고요 오히려 이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게 아니에요. 조국의 검찰 개혁안이 가장 덜 개혁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조국이가 뼈저리게 후회하는 게 내가 왜 이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안 없앴냐, 특수부를 어떻게 안 없앴냐 이걸 후회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게 검찰 개혁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검찰 죽이기잖아요. 이런 이제 검찰 죽이기 앞장선 거는 추미애하고 박범계입니다. 추미애는요 특수부, 공안부 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박범계는요 아예 6대 범죄도 장관이나 총장 승인 없이 못하게 거의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거 있죠. 이게 박범계예요. 그럼 이게 추미애나 박범계가 더 검찰 죽이기 하는데 그거는 왜 안 잡아였습니까? 초미세먼지가 박범계나 추미애도 보복에 잡아야죠. 그러니까 조국의 혐의는 이미 언론에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겁니다. 그래 따라서 저는 마치 이게 검찰 개혁 때문에 자기가 뭐 순교자가 된 것처럼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개변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이가 그랬잖아. 자기 수사는 검찰, 그다음에 언론, 그리고 이제 보수 야당 카르텔이 유포한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이게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이죠. 그래서 제가 방송의 종편에 뭐랬냐면, 야 조국이 부인 4년 때린 거는 법원이다. 그렇잖아요. 검찰, 언론,
보수 야당 카르텔이 거짓말하면 법원에서 바로 판단해가 무죄했죠. 법원에서 정경심이 4년 때렸잖아요. 그것도 김명수 사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게 법원에서 4년 때린 걸 어떻게 설명할래? 저는 그래서 이게 조국의 자서전 있죠. 이걸 자기는 뭘 했냐면 가족의 피에다가 펜을 찍어서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서 써내려가는 심정. 예. 한마디로 이게 그 피로 쓴 진실이다. 이렇게 조국이 주장하죠. 그게 18조 감성팔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국이가, 부분에서는 조국이 상당히 탁월한 이런 감각이 있어요. 조국이가 이제 이게 중국의 노신, 우리 중국말 루신이라잖아. 예, 루신. 노신을 많이 인용해요. 이것도 이게 노신 책에 보면요. 피로 쓴 진실, 잉크로 쓴 거짓이 나옵니다. 잉크로 쓴 거짓은 피로 쓴 진실을 못 이긴다. 아, 이 말에서 따온 거예요. 로신의 예. 그런 책이 있었군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조국의 자서전은 한마디로 이게 그 잉크로 쓴 거짓이다. 피로 쓴 진실이 아니라 잉크로 쓴 거짓이지. 이게 어떻게 피로 쓴 진실이냐. 이렇게 제가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뭐 조국의 자서전 안 봐도 중요 부분은 언론에 나오잖아요. 제가 이게 그 책 사는 데는 돈 안 아끼지만 조국 책은 안 살 생각이에요. 예. 사법 쪽에 조국 인쇄만 변호사비만 좀 보태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부만 봐도 이거는 이게 잉크로 쓴 거짓이지 가족의 피에 펜을 묻혀서 진실이 아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야당 측에서는 조국의 시간은 바로 국민의 고통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윤희석 의원이나 김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바로 조국이다. 또 강경파들만 보고 이렇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대권 주자라는 사람들이 모두 조국파리, 조비어 청가를 불러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뭐 야당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도 물론 이런 대권 주자들은 조국파리를 합니다마는 송영길 대표라든가 이 당 지도부들은 상당히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조국의 시간에 또 휘말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사실은 또 6월 1일 날 책 나오는 날은 송영길 대표가 그동안 그 쓴소리 듣기 그런 걸 쭉 해왔잖아요. 그걸 좀 종합해 갖고 탁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혁신을 하겠습니다. 헐락했는데 여기다 지금 찬물을 뿌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결국은 이제 그 조응천 의원이잖아요. 예. 조응천 의원이 참 이게 좋은 말 했더라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말을. 그래. 조국의 책을 쓰면서요. 나를 밟고 가십시오. 예. 그런 말 했잖아. 예. 나는 이게 순교자니까 나를 밟고 전진했는데 나를 밟고 가라 했잖아. 근데 이 조응천이가 뭐랬냐면 조국이는 너비니까 밟고 갈 수가 없고 밟으면 너비에 그 빨리 드는 거죠. 예. 늪에. 예. 밟고 갈 수가 없잖아. 돌이라야지 밟고 가지. 너비니까 이게 조국의 넙에 빠져버리면 이게 민주당이 수렁에서 못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게 저희 자유우파 보수 쪽에는 좋은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축구로 비유하잖아요. 보통 전투, 선거도. 근데 우리만 잘한다고 이길 수 없어요. 저쪽에서 자살골을 좀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살골도. 예. 헛발질도 하고. 근데 그 조국이가 자서전을 내고, 그 다음에 추미애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노줌으로써 저희는 상당히 그 국민들의 분노가 다시 들 끌어오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런 선거에 저희한테 도움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게 조국이가 만약에 뭐 참여록을 쓰고 반성문 써보세요. 그럼 이게 우리 선거에 도움 안 돼요. 야, 저 제대로 정신 차린데. 그러면 이게 저 한 번 더 찍어줄까 이러잖아. 근데 조국이가 반성문 참여록이 아니고 자기가 옳다고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이런 이제 자서전을 내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여당에서는 큰 악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 내 자중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동산 문제 해결이랄까 좀 전향적으로 이런 대책을 내놓고 또 백신 문제, 백신 이게 확보 이런 걸로 승부수를 이렇게 걸락했는데 조국 이런 저서가 나오면서 오히려 엉뚱한 대로 이렇게 논란이 비화되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조국 이 책에 대해서도 딱 침묵을 지켜요. 과거에도 사실은 조국 그렇게 옹호할 때도 별 얘기를 안 했었는데 왜 그럴까요? 이재명은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민심에는 후보 중에요. 예. 이낙연이나 이제 정세균은 당심.
조직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깨문, 대깨조, 당심을 좀 중시하는 거예요. 일단은 예선을 돼야 되니까. 근데 이재명이는 이제 뭐 거의 본선 준비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대깨문, 당심보다는 민심이 중요하다는 걸 이재명은 아는 거죠. 예. 민심이 조국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나쁘다는 거 아는 거고요. 실제 뭐 추미애도 그랬잖아요. 아마 대선 출마할 것 같은데 예. 자기 우울증 걸렸댔잖아. 이번에 보궐선거가 마치 조국이하고 자기 때문에 전 것처럼 해가 우울증 걸렸댔잖아. 근데 둘이 때문에 전 거 맞잖아요. 예. 여러 원인이 있죠. 물론 이게 문재인이가 잘못한 게 크겠죠. 그렇지만 이게 조국이나 추미애 때문에 선거 패배, 그것도 이게 큰 원인인 건 분명하잖아요. 예. 근데 무슨 우울증이 걸려요? 실제 이거 조국이나 추미애가 특히 별명이 마이너스의 손 아닙니까? 예. 되는 것마다 이게 자기 발등만 찍으니까 저는 이번에도 이제 결국 조국 추미애 저는 큰 이게 그 제한되는 천군만마를 얻은 건 똑같다 이래 봅니다.